기독인들을 위한 책을 소개하는 헌책방 용서점과 골목책방 그냥과 보통을 방문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기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돌아보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는 카페 이음을 찾아가 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는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양서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책들을 소개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바로 헌책방 용서점과 골목책방 그냥과 보통인데요. 서점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책을 통해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시 덕은동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헌책방 용서점. 올해 1월 영업을 시작해 책을 사랑하는 기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용서점 박용희 대표는 장신대 라베블 서점과 기독출판사 IVP를 거치며 큐레이팅 헌책방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박 대표의 큐레이팅을 거친 서가에는 삶과 신앙을 풍요롭게 해줄 양서가 주제별로 진열돼 있어 좋은 책을 찾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또 지역교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헌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강연회와 책 모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출판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예비 기독출판인들을 위한 강좌도 준비 중입니다. 어떤 책이 비싸서 혹은 책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책을 읽지 못했던 독자들에게 꼭 읽어야 될 책들을 큐레이팅 해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독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골목책방 그냥과 보통. 순천을 찾는 여행객들이 꼭 방문하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과 보통에는 그 이름처럼 일상의 소소함을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동네 책방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책부터 개간 홀로와 같은 독립출판물, 에세이나 여행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냥과 보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되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덜 위대한 거대 담론을 다룬 책 위주보다는 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들을 주로 많이 저희 책방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이로운 부부는 책방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자기에게 맞는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책을 통해 작은 즐거움이라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지난해 출간된 한국 기독교 흑역사의 저자이기도 한 강 대표는 최근 순천 지역사를 주제로 책을 쓰면서 순천 기독교 유적지 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돌아보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법과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변호사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평신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개인적인 구원을 중요시하면서 집단적인 악과 현실적인 불의에 대해선 외면해왔다며 평신도들이 아니라고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오늘날 교회개혁의 실천적인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소외당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안태훈 변호사는 기독 법률가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자랑하고 남용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며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8월 연합기도회는 28일 남서울교회에서 선교운동의 반성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작은 북한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 탈북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인사말이 들려옵니다. 카페 이음은 2010년 신영욱 목사가 탈북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수입이지만 벌써 인천 지역 내 4개 지점에서 10명의 탈북민 바리스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한 지 어느덧 7년.
신 목사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탈북민과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고객에게 굽실거리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는 거죠. 이분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랑 막 싸워요.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신 목사가 탈북민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탈북민들이 남한과 북한의 소통을 잇는 핵심 주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 목사는 카페 한 켠에 공간을 마련해 탈북민에게 바리스타와 가죽공예 등 다양한 직업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엔 탈북민뿐 아니라 다문화 이주 여성, 일반 주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경험과 기술과 지식들을 쌓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남북의 그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지면, 좋아지면 그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욱 목사는 한국교회의 탈북민 사역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 목사는 탈북민에게 신앙부터 강조하기보단 한국 사회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을 사역의 대상이 아닌 통일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는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중고등학생들이 민족 분단의 현실을 깨닫고 복음적 통일이란 시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프의 첫날은 참가자들의 마음을 여는 오픈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신나는 K-팝 공연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군 홀리웨이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예수님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 통일의식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특별히 마련된 통일특강엔 연어의 꿈의 저자인 강디모대 형제가 강사로 나서 북한의 현실과 탈북 스토리를 전합니다. 캠프를 수료한 청소년들은 한동대학교 총장 명의로 통일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 통일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으로 물놀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원한 물놀이도 좋지만 안전사고도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 휴가지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봅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여름 휴가가 몰려있는 7월 말과 8월 초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57명, 한 해 평균 30여 명이 목숨을 잃는 겁니다. 사고의 절반 이상은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고 계곡과 바닷가, 해수욕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물놀이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실시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웅덩이나 파도와 같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좋고 수영금지 구역엔 들어가선 안 됩니다. 또한 3살 미만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마른 익사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서 나온 뒤 24시간 안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들이마셨던 물이 기도로 넘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상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배우 최강희 씨가 자신이 출석하는 빛의 자녀들의 교회 인터뷰 영상을 직접 기획 연출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인터뷰 진행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후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등의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 눈길을 끄는데요. 첫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당신의 모습입니다. 무생물이야. 검정색.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후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최강희 씨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웃음이 오가던 인터뷰 현장에서 최강희 씨의 돌발 질문에 갑자기 사람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보란 한마디에 사람들은 싫다, 못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믿지 말라. 누구나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텐데요. 지난 2013년 CCC 여름 테마송을 발매했던 CCM그룹 D2D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용으로 담은 새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앨범 제목은 플랜 포 유인데요. D2D의 프로듀서인 CCC VLM 측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을 상큼한 멜로디와 목소리로 표현했다며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앨범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CCC VLM은 CCC에서 미디어 사역을 하는 팀으로 최근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주제곡 나야나를 패러디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26일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제3회 에너지 나눔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필리핀과 우간다 등 에너지 빈곤 지역 어린이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지원하는 행사인데요. 우리는 풍족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에어컨이니 뭐 이렇게 트는데 아프리카 애들은 그러니까 이 랜턴 하나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축제는 시민 참여형 체험과 에너지 나눔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수익금 전액은 에너지 나눔을 위해 기부된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북핵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등의 중대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경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트럼프가 분풀이 대상을 잘못 찾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정부를 향해 사드 레이더 평가 결과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정부가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보완하고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실적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수출 총액은 48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인도와 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한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지역보고마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돼 전국 시군 인구, 종교, 사회 현황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엔 종교별 인구 현황을 비롯해 광역시도 복음화율 추이, 출생률과 이혼율 지표 등이 수록돼 지역교회 사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청소년 인성캠프 썬플러스를 개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과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IT 식수지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IT는 2010년 대지진 참사로 희생자 20만 명이 매장돼 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매일 급수차 2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후원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기독출판사 홍성사가 3일 오후 7시 양화진 책방에서 C.S. 루이스의 저서 오독 문학비평의 실험 출판기념회를 엽니다. 출판기념회에선 루이스와 함께 떠나는 책 읽기의 모험이란 주제로 번역자 홍종락 씨가 강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